네, 조금 전에 뭐 특보단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먼저 저는 대통령 말씀이 귀에 좀 들어왔는데요. 최고의 인주를 구르기 위해서 나만큼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조차장. 그 내용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가 물어본 것이 한쪽 지역에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여론이 있다고 지적을 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뽑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간의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이나 다름이 네.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최고의 인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렇게 인사 문제 가지고 그 부분에 논란이 되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건 아주 관심이 깊어가지고 네.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대통령께서는 원래 그 선거 공약으로 국민 대통합과 네. 그런 인사탕평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런데 최근에 인사가 네. 또 특히 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인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라고 네.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을 능력을 보고 네. 그다음에 도덕성을 보고 뽑는다. 네. 그렇게 해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편중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통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사탕평을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쓸 때는 그 사람의 능력과 이 도덕성을 보고 물론 뽑겠죠. 네. 그러나 전체 구도에서 내각과 비서실과 또 전체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 나갈 그런 인재들을 뽑는 자리라면은 자연히 너무나 당연히 지역적인 이 균형도 갖춰야 되고 네. 뿐만 아니라 학력 모든 것에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대통령께서 생각 안 하고 능력과 도덕성만을 먼저 얘기한다면 제가 대통령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니 그럼 도대체 도덕성이 그렇게 문제가 없었기에 이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인사 참사가 일어났느냐.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지금부터라도 국민 대통합, 인사탕평 해라. 그리고 그것의 시초가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비서실장과 3인방부터 교체하는 식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 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예를 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에다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좀 우리가 데려다 써도 되겠습니까? 네. 그건 새정치연합에서 찬성하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사탕평이라는 것은 이게 군주가 돼서 20년, 30년 군주 노릇을 때 인사탕평을 하는 거지 달랑 5년이에요. 5년 동안 하려면 자기하고 손발이 가장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축구팀 만드는데 탕평한다 그래서 전 지역에서 다 뽑아다 하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장 자기 손발이 맞을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저는 사실은요. 이 인사 문제가 사실은 사람보다도 그 사람의 운영하는 방법.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무회의의 운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청와대면 청와대 수석이나 그 수석 회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운영 방법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 큰 차이가 나겠어요? 큰 차이 안 나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3년이면 계속 바꾸잖아요. 그럼 처음에 한 사람, 두 번째 한 사람, 세 번째 한 사람 능력의 차이가 조금씩 있겠죠. 그러나 네. 그 능력의 차이가 너무 중요하면은 바꾸지 못하는 거고 바꿔도 굴러갈 수 있으면 굴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 전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운영의 묘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저는 운영의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 네.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내각이나 네. 그 청와대의 문제점은 그런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밝힌 게 있거든요. 그 영상도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대면 보고보다도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해야 될 때가 더 편리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 뭐 그런 부분도 좀 더 이렇게 좀 더 느려가도록. 네, 대면 보고를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중요한 정부 보직들 네. 이런 데 있어서의 어떤 지역 균형 안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국 이후에 모든 정부가 그건 해왔던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해왔던 일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 좀 예를 아시겠지만 이북 출신 총리들도 꽤 많았고 했던 건 우리가 네. 실지지만은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이북 출신 총리도 많이 기용했고, 대통령이 뭐 TK면 뭐 어디 다른 충청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했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들은 다 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원이라는 게 바로 지역, 미국이 대표적으로 네. 인구 60만 되는데도 상원 의원은 2명씩 주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그 균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요한 헌법 순위대로 8등까지 했는데 PK가 7명이었다. 이런 거는 곤란하죠. 그 지역 균형 안배 이런 네. 것들은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로 걱정스러운 것은요. 이게 일부러 특정 지역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가령 대통령께서 능력과 도덕성을 최우선시해서 사람을 뽑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배제된 특정 지역은 이건 정말로 참 한심한 얘기인 겁니다. 대통령께서 우선 편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도 돼요. 이 점은 전 대통령께서 조심해서 말씀하셨어야 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도 좀 보이고, 또 그렇게 운영에도 잘 하고, 그렇게 되면 퍼펙트한 거 아닙니까, 조차가? 네. 근데 지금 그 방법이 좀 없을까요? 민병욱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대통령 말씀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능력 있고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인재를 찾는데 저만큼 관심 많은 사람들도 없을 거다. 네. 의도를 하지 않았지만 네. 만약에 그랬다면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라든지 그리고 정부 부처에 주요 보직은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는 지금 평가가 너무나 많거든요. 네. 지금 숫자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지역에만 유능한 인재가 진짜 몰려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늘 강조해왔던 게 국민 대통합이기 때문에 네. 예, 이 국민 대통합에 입각해서 좀 더 인사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측면이 당연히 있습니다. 탕평 인사를 좀 의도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의견인데, 아니 글쎄요. 뭐, 그것은 네. 그건 원칙이죠. 원칙적인 원칙적인 얘기고 얘기고. 네.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리고요. 실제로 DJ 정권 때도 보면은 전 다른 정권은 잘 모르니까요. 그것도 저 DJ 정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네. 근데 DJ 정권 때도 보면 실세 장관 있고 실세 장관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세 장관이라면 그 당시에는 대통령 주변에 있던 분들이 실세 장관이에요. 네. 중요한 건 장관이 어디서 몇 명 나고 어디서 몇 명 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세 장관이 몇 명이냐는 것, 실세 장관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런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이 청문회 과정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청문회가 청문회가 넘어가니까 그리고 또 너무 이 진영 논리가 그거 하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사람을 좀 찾는데 찾는 과정은 아무래도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해주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는 얘기죠.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취직도 해봤는데요. 우리 정부가 특히 국정원도 포함해가지고 갖고 있는 그 인재 데이터베이스가 민주당이 아니라 새정치연합이죠, 민주연합. 그쪽 도움 안 받고도 충분히 온갖 지역에서 다 인재를 골고루 찾아낼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마침 특보단을 운영을 한다니까 특보단을 그렇게 좀 탕평 인사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특보단 이게 효율성 있을까요? MB 정부 때는 지금은 이제 소통을 위한 특보단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MB 정부 때는 기능에 따라서 특보들을 많이 임명했습니다. 경원대 부총장 하셨던 그 오해석 부총장, 네, IT 특보, 쪽, 네. 그리고 이원 육군대장 네. 출신을 안보 특보, 그 다음에 이동관 네. 언론 특보, 그리고 김진선 씨는 지방자치 특보. 네. 그래서 기능별로 해서 창성동 공간에 네. 별도의 기능을 하고 많이 하셨어요. 특히 IT 특보 하셨던 분은 5년 동안 그 기업들의 그 애로사항 같은 것을 모으고 해서 IT 특보 5년 활동 보고서까지 내셨더라고요. 잘 운영한다면 잘 운영하면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어떤 특보단 운영, 그걸 좀 벤치마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특보단은요, 박정희 대통령 때 1970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미국 대통령에게 특별 보좌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 제도를 한번 차용을 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신설이 됐고요. 이 특보가 널리 알려지게 된 건 바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였습니다. 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네. 또 이강철 전 정무특보라든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짜 참모다라고 네. 평가되는 분들은 한 번씩 전부 다 특보를 경험을 한 거죠. 네. 예, 이명박 대통령 때도 물론 이동관 전
홍보 특보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특보를 많이 운영을 해왔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지 직제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뭐 상설특검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설특검을 두느냐 마느냐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검찰 제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주겠다. 이게 더 중요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청와대 수석이라든지 비서관들이 대면 보고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특보가 신설이 된다면 정말 이 특보단은 정말 실세 그룹으로 일컬어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무슨 제도보다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용의 문제가 운영을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고 덜 무익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